빠르게 기억에서 지우기 위해서 오프시즌에 정말 투자를 많이 했어요. 맞아요. 네. 사실 전력을 비교해보면 두 팀 다 뭐 거의 그럴만해. 비슷비슷하거든요. 돈을 썼기 때문에 동네북 신세는 좀 면했으면 하는데 전망 자체는 그렇게 밝진 않아가지고요. 새 시대에 걸맞는 프랜차이즈 스타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것만큼 캔자스시티가 피하고 싶은 상황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2년 연속 100패를 당한다로 한번 써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프리뷰 14번째 마음이 앞서네. 진짜 너무한다. 하기 싫은 팀 어딘데? 아니. 말해봐. 참고만 할게. 14번째 팀이죠. 캔자스티 로였습니다. 네. 2023년 얘기를 해보면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던 시즌이었습니다. 네. 마치 이길 이유가 없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지고 또 졌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로 질 줄은 몰랐는데 106패나 당했어요. 팀 역대 최다패 타이 그렇죠. 시즌이었고요. 네. 7년 연속으로 지금 5할 미만의 승률을 기록을 했고 2년 연속으로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 최하위를 기록을 했는데 맷 콰트라로 감독이 첫 시즌을 보냈잖아요. 역시 초짜 감독의 경험 부족이 드러났던 시즌이었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오클랜드가 있지만은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의 경쟁력을 감안했을 때 오클랜드 못지않게 더 많이 경기를 질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운드가 메이저리그 수준이라고 보기가 힘들었던 그런 시즌이었고 일단은 빨리 기억에서 지워야 하는 시간이었죠. 빠르게 기억에서 지우기 위해서 오프시즌에 정말 투자를 많이 했어요. 맞아요. 네. 캔자스시티가 오프시즌에 다저스만큼이나 큰 손이었습니다. 네. 1억 달러가 넘는 돈을 투자를 했어요. 세스루고와 마이크 와카를 데리고 왔고 헌터 램프로 또 크리스 스탠튼, 또 윌 스미스와 애덤 프레이저, 게럿 햄슨, 오스틴 놀라를 데리고 왔는데 역시나 이 윌 스미스가 온 게 이 월드 시리즈 우승이 보장된 투수 아닙니까? 지금 3년 연속으로 네. 월드 시리즈 우승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스루고와 마이클 와카를 이제 영입한 것보다 더 주목이 되고 있고요. 바비히트 주니어에게 연장 계약을 줬는데 이게 11년 2억 8,880만 달러, 최대 연장이 됐을 때 14년 3억 7,770만 달러로 이제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드를 통해서 애틀랜타에서 카일 라이트, 닉 앤더슨을 데려왔고요. 보스턴에서 존 슈라이버를 데려왔어요. 예상 라인업을 소개를 해드리면요. 그러니까 1번에 MJ 메렌데스, 2번에 바비히트 주니어, 3번에 비니 파스칸티노, 4번에 살바도르 페레스, 5번에 닉 프라토, 6번에 헌터 램프로, 7번에 마이클 메시, 8번에 마이켈 가레시아, 9번에 카일 이스벨입니다. 예상 로테이션 말씀드리면 지난 시즌 체프먼의 유산이죠. 콜 레건스가 1선발을 맡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뒤에 이번에 영입한 세스루고, 마이클 와카, 브레이디 싱어, 조던 라일스가 예상 로테이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상 불펜진은 아직까지 마무리가 확실히 정해진 건 아니지만은 제임스 맥카더가 유력하다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윌 스미스와 존 슈라이버, 닉 앤더슨, 스트랜턴이 모두 다 이제 마무리를 맡을 수도 있는 후보들입니다. 관전 포인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관전 포인트는 아메리칸 리그 중부의 다크호스 될까입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네요. 네, 아무래도 오프시즌에 돈을 많이 쓴 팀이다 보니까 맞아요. 좀 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싶고요. 오프시즌 1억 달러 넘게 쓰면서 지난 시즌보다 확실히 이제 좋은 전력을 갖췄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반면에 같은 지구에 소속된 다른 팀들이 전력 보강을 거의 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렇죠. 안 했죠. 네, 클리브랜드나 미네소타는 거의 돈을 쓰지 않았고, 시카고 화이삭스는 딜런 시즈를 트레이드를 하면서 전력이 더 약화된 상황이고, 디트로이트가 그나마 오프시즌에 캔자스시티와 함께 가장 많은 돈을 쓴 중부지구 팀이긴 한데, 사실 전력을 비교해보면 두 팀 다 뭐 거의 그럴만해.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캔자스시티가 오프시즌의 결과물을 정규 시즌에 열매를 딸 수 있을지도 상당히 궁금해서 뽑아봤고요. 저는 첫 번째 관전 포인트가 얼마나 더 이길까입니다. 커뮤니티 페코다 시스템에서 한번 제가 썼잖아요. 빌 페코다 이름을 따온 예측 이제 프로그램인데 마치 킨자스시티 출신입니다. 그렇죠. 네, 빌 페코다가.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제가 한번 또 찾아보니까는 킨자스시티의 페코다 시스템의 성적은 70.9승, 91.1패였습니다. 71승, 91패라고 이제 보셔야 되는데 작년보다 15승을 더 올리지만은 여전히 지구 4위입니다. 포스트 시즌 진출 가능성도 1.8%에 불과했었고요. 팬그래프가 이제 집스잖아요. 팬그래프 이제 순위를 보니까는 거기서도 76승으로 20승이 더 추가되지만은 지구 4위입니다. 돈을 썼기 때문에 동네북 신세는 좀 면했으면 하는데 전망 자체는 그렇게 밝진 않아가지고요. 과연 얼마나 더 이길까 그리고 몇 위를 차지할까가 제 첫 번째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기다리다 지쳤어요입니다. 땡벌인가요? 네.
한번 불러야 되나? 바비 히트 주니어는 확실히 리그 정상급 슈퍼스타로 발돋움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 타선의 주요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멜렌데스, 파스칸티노, 닉 프라토, 마이클 메시, 카일 이스벨, 드류 워터스 이런 타선에서 기대를 많이 했던 선수들이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거든요. 맞아요. 이런 선수들이 결국에는 성장하지 못한다면 올해도 뭐 지난 시즌이랑 크게 다를 것 없는 공격력을 보여줄 수밖에 없고요. 거기다가 뭐 투수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잭슨 코어는 이제 트레이드로 넘겨버려. 브레이디 싱어도 기대를 많이 했는데 여전히 뭐 1, 2 선발보다는 4, 5 선발급으로만 그렇죠. 나오고 있고 마이너에서도 특별하게 올라오는 투수 유망주들이 없기 때문에 캔자스티가 계속해서 5할 미만 승률 기록하면서 드래프트 픽을 좋은 픽을 얻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망주가 못 크고 있다는 거는 팀 전체적으로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관전 포인트로 뽑아봤어요. 저는 두 번째 관전 포인트가 그들은 어디로입니다. 캔자스티가 진짜 암울해진 거는 리빌딩에 완전히 실패를 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원래 캔자스티가 선발 유망주를 굉장히 많이 이제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정평이 났었는데 앞서 이제 소개를 해주신 브래디 싱어를 필두로 해서 다니엘 린치, 잭슨 코아 그리고 2020년 이제 드래프트 전체 4순위 에이스알 A씨까지 이 모두 안착을 하면은 캔자스티 선발진 리빌딩이 끝날 것이다라는 어떤 희망에 차 있었거든요. 근데 이 계획이 산성정고 나면서 처음부터 다시 판을 짜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가장 실망스러운 선수는 레이시예요. 그래도 싱어와 린치, 코아는 메이저리그에 일단 올라왔잖아요. 레이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식도 없습니다. 2022년에 28이닝 던진 게 프로에서 마지막 기록이었었고요. 제가 찾아보니까는 이 선수가 야구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좀 불성실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야구에서 현재 최신화된 그런 시스템들을 굉장히 좀 거부감이 이제 심했다. 그러면서 그걸 좀 따라가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말을 안 들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네. 그러면서 지금 레이시는 유망주 순위에도 없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올해 캔자스티가 완전히 지금 팜이 황폐화가 되면서 팜 랭킹이 베이스볼 아메리카의 기준 최하위입니다. 30위예요. 지금 106패를 당하는 팀이 팜 랭킹까지 꼴찌라는 거는 너무나 우울한 현실이죠. 외부에서 결국에는 투수진을 사왔지만은 과연 괜찮을까?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돼가지고 저는 투수진을 좀 지칭하는 부분에서 그들은 어디로를 써봤습니다. 제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 역시 또 투수인데 1선발 검증의 해라는 제목 붙여봤거든요. 맞아요. 예. 콜 레건스가 올 시즌에 1선발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난 시즌 중반 체프먼을 보내고 텍사스에서 데려온 이후에 12경기 선발 등판에서 아주 인상적인 활약했잖아요. 8월에 투수로 선정이 되기도 핫했죠, 했었는데 그때. 근데 9월에는 좀 불안한 모습이 나왔었어요. 9월에 30이닝 던졌는데 16볼넷 내주면서 제구 쪽에 확실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올해는 풀타임으로 선발을 뛰어야 되거든요. 텍사스에서는 선발 한 경기도 안 뛰다가 지난 시즌 캔자스시티 와서 선발로 뛰었었는데 올해는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선발로 뛰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수가 마이너랑 메이저 통틀어서 100이닝 이상 던진 시즌이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1선발로서 162이닝 이상을 던져줄 수 있을지도 좀 우려가 있고요. 지난 시즌 막판에 또 제구가 흔들렸기 때문에 시즌 내내 안정된 제구를 또 보여줄 수 있을까? 안정된 제구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또 1선발로서 자리 잡는 선수가 나오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캔자스시티 입장에서는 레건스가 1선발로 확실히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관전 포인트로 뽑아봤어요. 힘든 팀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힘든 팀이 남아있었네요. 네. 저도 세 번째 관전 포인트가 그렇게 긍정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선 나가야 한답니다. 캔자스시티 팀 컬러는 홈 구장을 바뀌기 전까지는 변경이 힘듭니다. 한 방보다는 한 걸음은 더 달려야 되는 팀이고 공격보다는 수비와 마운드에 치중을 해야 되는 게 캔자스시티인데 이게 올해도 램프로를 데려오긴 했지만 이게 전체적인 타선의 컬러는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그걸 따져봤을 때는 일단 나가야 돼요. 캔자스시티가 팀 도루는 리그 1위에 올랐지만은 전체 1, 2위였던 신시내티와 애리조나와 다르게 크게 수확이 없었습니다.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 지난해 성적이 크게 오른 적도 있었고 이제 애리조나는 월드시리즈까지 올라갔지만은 캔자스시티는 팀 도루가 163개로 리그 1위였는데 여전히 106패를 당하면서 지구 최하위였잖아요. 문제가 뭐냐면은 너무 대체 없이 뛰기만 했었어요. 팀 출루율이 3월 3위였습니다. 메이저리그 28위. 타석당 볼넷률도 6.9%로 전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었었고요. 바비히트의 장기 계약이 위험해 보이는 것도 일맥상통하죠. 바비히트가 너무나 이런 성향이 강하잖아요. 공을 좀 지켜보는 것보다는 치고 나가는 걸 좋아하고 저는 바비히트는 사실 바꾸라고 주문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바비히트는 그냥 지금 그대로 본인 플레이 스타일 유지하면서 지금처럼의 활약을 해주는 게 위트의 역할이고요. 그렇다면 다른 선수들이 좀 참을성을 키워가지고 팀의 출루율을 높여줘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성구안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 역시 파스칸티노가 이 역할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작년에 어깨 수술 때문에 시즌을 일찍 마감했는데 올해는 좀 더 많은 경기에 출장을 하면서 팀의 출루를 많이 해주는 역할을 맡아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주목해야 될 선수가 살바도르 페레스입니다. 캔자스티의 리더죠. 올해는 또 일루수로도 많이 출장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타선의 에이스는 바비 이트지만은 저는 여전히 팀의 정신적인 지주는 페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페레스가 또 리더를 맡아줘야 바비 이트가 부담을 덜고 본인의 어떤 지금 그대로의 모습을 이어갈 수가 있고요. 새로 합류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가교 역할도 잘해줄 수가 있는 선수고, 또 포수로도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앞서 저희가 언급했던 불안한 마운드를 좀 안정화시켜줘야 되는 조력자 역할도 이제 잘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또 죄송한 말이지만은 이 카트라로 감독의 지도를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매니징을 해줘야 되는 인물은 페레스라고 보이기 때문에 페레스를 이제 한번 언급을 해봤습니다. 제 주목해야 될 선수는 바비히트 주니어입니다. 네. 아무래도 연장 계약 크게 맺으면서 새로운 프랜차이즈사로 각인을 시켜놨고요. 이제 새로운 구장이 곧 이제 개장을 준비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새 시대에 걸맞는 프랜차이즈 스타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바비히트 주니어도 올 시즌에 더욱더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부담감을 이겨내고 좋은 성적을 거둘지도 궁금하고, 캔자스티가 올해 또 투자를 많이 하면서 결실을 맺어야 되는 상황인데, 관중 수익 면에서도 바비히트 주니어가 좀 더 성적을 올려줘야지 리그 전체적으로도 캔자스티가 좀 더 주목받을 수 있고 관중도 좀 더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돼서 바비히트 주니어를 주목할 선수를 뽑아봤어요. 근데 팀 옵션이 이제 3년이 다 행사되면 14년이잖아. 아, 그쵸. 14년 뒤면은 저희 아들이 고등학생인데요. 캔자스티 최고 최악 시나리오. 저 최고 시나리오는 5할 승률 기록한답니다. 저는 좀 더 과감하게 봤습니다. 지구 1위. 야, 이거는 미네소타 클리브랜드는 진짜 아픈 거지. 그러니까.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가 뭐 어떤 그래. 일이든 벌어질 수 있기 맞아요. 때문에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프시즌 많은 투자한 팀이 좀 결실을 냈으면 하는 바람에서 최고의 시나리오로 뽑아봤습니다. 이거 그렇게 되면 이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도 재밌어지겠는데? 태풍의 논이 되는 거잖아. 저는 최악의 시나리오 2년 연속 100패를 당한답니다. 다른 것도 생각을 해봤지만은 저는 이것만큼 캔자스티가 피하고 싶은 상황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2년 연속 100패를 당한다로 한번 써봤습니다. 제가 뽑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FA 영입한 선수들 전부 다 트레이드한다. 네. 뭐 성적이 안 좋다는 얘기죠. 거의 대부분 1년 계약 맺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트레이드 하는데도 크게 부담이 없는 상황이고. 피콜로도 이제 프렐다와 마찬가지로 피로 시작하네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캔자스티 프리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캔자스티의 올 시즌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